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방금 켰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위에 벌써 마지막 동계하는 마지막 진로 멘토링이네요. 너무나 아쉬운 하계를 기대하며. 우리 권사님 파마하셨다. 예뻐요. 어서 오세요. 서동마운이 안녕하세요. 서동우님 안녕하세요. 반가. 서진이라고님 안녕하세요. 김열이도 안녕. 뭐가 변했는데? 성선영, 조이완, 김상길, 박정희. 뭐가 변했는데 뭐지? 늙었어요. 아 늙었구나. 성교 씨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김태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송선영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좀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나선지하고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호기하고님 안녕하세요. 성교가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설현주하고님 안녕하세요. 재룡아 좀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그래요? 지금 아니야 잠깐만 작기. 이거 끝났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박민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설현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이거 아닐 건데. 재룡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마이크 소리 한번. 목소리 들리나요? 다른 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만 안 들리나요? 이제 들린다. 잘 들려요. 그게 맞아. 그게. 이제 잘 들려요. 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모두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 멘토링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진 안 찍었어요? 네. 사진 찍기 한번 해서 해주라고. 끝나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함께 그 사진을 찍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화면 괜찮으신 분들 화면 켜주시겠어요? 네, 와. 자 이쪽 한번 봐주세요. 자 이쪽.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용아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우리 희원이도. 지웅이도 혜진이도 카메라 안 되나?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작합시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 동계 비대면 온라인 진로 멘토링 졸업한 선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 직접 와주신 멘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학번이시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고희영 선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신대 사상과 11학번 고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상과 다니면서 사상과 회장도 해봤었고 상담대학원 다니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조교로 활동하면서 사상과에 대한 애정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배님께서는 이전 선배님들과 다르게 저희가 사전에 보여줬던 질문에 대한 답을 화면 공유로 직접 많은 정보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PPT를 직접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배님께서 지금 준비해 오신 PPT 같이 보면서 멘토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보이네. 지금 보이는가? 지금 한번 봐볼래? 지금 PPT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우선 사상과를 졸업하고 상담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한 후에 바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 기관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또 육아휴직 1년 하고 다시 작년에 복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5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기관이고요. 저희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한국청소년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올해부터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1990년 2월 5일 날 이제 개소를 하게 되었고, 전국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지어진 최초의 설립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주소는 지금 여기 동구중앙로라고 되어 있는데 충장로 예술의 거리 아시나요? 네. 금남로 사가역 그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는 061-1388, 청소년 전화 1388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지역번호 062 저희 누르시고 이제 1388 누르시면은 저희 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홈페이지랑 이메일은 이와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 대상은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1388 청소년 전화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쉬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여나 고민이 있으신 청소년들 있으면은 061-1388 누르시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115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이 친구들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우선 저희 직원은 총 다 합쳐가지고 한 57명 정도 같이 이제 저희 센터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화살표가 안 보이구나.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여성가족부 안에 이제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시 안에서 이제 저기 위탁 운영,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 계시고 그 밑에 부장님, 그리고 저희가 팀이 총 4개 팀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위기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거기 시간제 동반자라고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획운영팀은 2-3명 정도, 상담팀 한 5명, 교육연수팀 5명, 저희 위기지원팀은 7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 소개라고 이제 하기에는 저희 센터 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기관들, 공공기관, 뭐 보호관찰소, 학교, 경찰서 등등 이런 기관들을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또 저희 사업 소개로 보면은 아까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1388 청소년 전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개인 상담은 9세부터 24세 미만이면은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사이버 상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직장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장 상담을 그 매 월마다 그 저희가 직장 상담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청소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해당하는 청소년 있으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냥 직접 진행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개로는 이제 부모님 교육, 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파트의 이제 지도자 과정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또 주요 사업인 일시보호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스마트폰과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오존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특화 사업으로 교육청, 뭐 경찰청, 법원 이렇게 위탁 사업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보시면 저가 뭐 어디에 속해 있고 저가 주로 있는 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업들 중에 저희 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그나마 대표적인 거 골라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이제 위기지원팀 안에서 일시보호소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시보호소는 전국 시도센터에만 있는 네, 일시보호소이고요. 구센터에는 없고요. 시도센터에서만 있고, 그리고 광주에서 또 하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의 가출해가지고 오거나, 이제 아동학대를 당해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친구, 아니면 경찰서에서 뭐 가출한 친구들을 발견하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일시보호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보호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을 상담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거기서 직원으로 계속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뭐 복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의 안전,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네, 많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상담해보고 만약에 귀가하고 싶으면 귀가를 연결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더 애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또 보호자도 아이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쉼터들로 연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 경찰청에서 선정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선도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거의 200명 가까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 친구들 대상으로 10시간 정도 선도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소개나 센터 소개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진행을 안 해. 네, 오늘 선배님, 오늘 멘토링 선배님께서는, 네네. 오늘 멘토 선생님께서는,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사회자가 중간에 뭐 질문을 받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셨을까요? 이제 중간에 얘기하시는 거 중에서 이제 지금은 임시보호소에서 주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게 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하게 정말 24시간 내에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 24시간 내에 이게 좀 지날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보호자에게 가게끔 귀가 지원을 한다거나 단기 쉼터를 간다거나 하고 있고, 근데 24시간 이외에도 거의 한 2, 3일 때로는 거의 일주일 동안 보호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나 이런 타 기관에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사례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 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일 경우에는 이제 부탁받으면 저희가 조금 더 장기간 보호를 하고 있고, 만약 단기 쉼터를 가게 되면은 이게 보호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24시간 보호가 원칙이고, 단기 쉼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단기 쉼터는 그렇게 진행되고, 중장기는 뭐 6개월, 뭐 1년, 3년 뭐 이렇게 기간별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통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다음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배님의 그 근무 센터가 너무 많나 봐요.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거기 취직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저희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오기는 아쉽겠지만 좀 어렵고요. 저희 센터는 그 석사 이상, 그리고 또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나 또 다양한 뭐 상담학회 자격증 같은 거랑, 그리고 또 이제 경력까지 있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취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입니다. 지역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지역 제한은 딱히 없고요. 저도 제주도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총 합쳐서 220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만약에 그 지역에 속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은 뭐 사업 주체가 뭐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뭐 사단 법인이 사업 주체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아직 그 말단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과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전까지는 저희가 모신 멘토 선배님 중에는 프리랜서 상담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프리랜서 상담사 선배님하고는 이제 아예 다른 거죠. 이제 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니. 네. 그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시간제 동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담 사례가 있을 때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거나 그쪽에 그 아이가 있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뭐 그쪽에 있는 학교나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말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규직이고요. 그 센터에서 이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혹시 프리랜서 생활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프리랜서는 하진 않았고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멘토 이렇게 수당을 받고 하는 멘토 네네네네. 사업이랑,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그 학습 코칭이라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네, 뭐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종류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선배님이 이제 임시보호소에서, 일시보호소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힘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어떤 뭐 상담을 하시거나 또 어떤 다른 행동을. 아까 제가 061388을 강조했던 것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가출을 해서 부모님이랑 싸웠을 때 가출을 해가지고 061388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 가출을 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등기구조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너 그래 어디 있니 하고 이제 차량을 이제 이용해서 그 친구에게 픽업을 가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입소를 시킨 후에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엄마랑 어떤 점이 힘들었고 이런 상담을 충분히 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런 상담적인 것과 이런 복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네, 해주고 있죠. 네, 선배님 그 말하시다가 음료수 상하시. 네. 네네네. 다음 질문은 그럼 제가. 네네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은 그러면은 여기로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딜 보고 정보를 이렇게 네, 받는 뭐라고요? 건지. 이제 저희 위기 지원팀에 청소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고 번호라든지 이런 지원팀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 아무래도 그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우리 센터를 이용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예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긴급 전화를 그냥 그 1388만 눌러도 어쨌든 전국에 있는 1388로 연결이 되고 만약에 친구들이 지역번호 안 누르고 그냥 1388을 눌렀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충청도를 전화를 받았다. 그러다가 상담을 하다가 너 그러면 어디 지역이니?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광주예요 하면은 바로 광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하면서 느끼신 보람, 이 질문은 선배님이랑 또 이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일단 순서대로 가볼게요. 다음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는 선배님께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내담자들, 그 센터의 내담자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청소년 상담 내담자들은 어떤 유형이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자료는 저희 2020년 저희 센터 운영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담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15,82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느라 뭐 우울하거나 위축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외에도 되게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좀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정신병, 정신의학과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한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미디어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한 이제 그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 또 작년 같은 게 또 코로나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학교를 가질 않으니까 친구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기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센터를 이용한 대상은 누구인가 이제 보통 이렇게 표를 보시면 거의 고등학생은 한 16%로 되어 있고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그나마 높은 게 고등학생이 16%,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30% 되세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 상담 오는 비율 자체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래서 힘들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등의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있고, 네, 그렇게 많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학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의외네요. 이 학부모가 많다는 게. 또 학부모가 그러면은 본인의 자녀를 이렇게 상담 대상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그런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어서 아이들 자체도 상담 주제가 엄마랑 집에 있느라 너무 싸워요. 뭐 갈등이 많이 있어요. 라는 주제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아이랑 계속 붙어 있고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소년 상담의 형태, 도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요. 그냥 그 저희 센터에서는 보통 한 번 상담을 하게 되면 10회기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개인 상담, 뭐 부모님 상담, 또 상담하다가 필요하면은 심리 검사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추수 상담까지도 뭐 여러 청소년 지원단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형태나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규어나 보드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일 경우에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검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 한해서 뭐 MBTI나 MMPI나 막 그런 그 심리검사들을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멘토링 진행 중인데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에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요. 선배님께서는 처음부터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청소년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사회복지 상담학과 와서 사실은 상담 쪽에는 크게 처음에는 관심이 많이는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뭐 상담해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탐색하고 내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에 대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상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었고 나를 더 많이 알고 또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상담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근데 막상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사실 젊은데 뭐 노인 뭐 상담을 할 수도 아직 경험도 없는데 좀 그러기도 했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에게 가장 크게 그 와닿았던 거는 제가 졸업할 때쯤에 저희 교회 그 부서 아이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좀 문제 행동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 스스로 좀 연구를 하고 같은 반 저희 반의 아이여가지고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 아이의 문제는 뭘까 좀 탐색하다가 조금 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그때 마음이 조금 더 새로워져가지고 이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제 마음이 네,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선배님께서 청소년 어떤 계기로 청소년 상담에 관심을 가졌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 이제 하시면서 느낀 보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보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를 찾아와 주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제 스스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제가 일시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저희 팀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있기 전에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랑 또 내 아이가 있고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 달라진 모습을 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런 친구들 돌보기 위함이구나라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질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동금 학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호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상담과로 공부하는 계기는 어떻게 되신가요? 아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와 연이어가지고, 일단 사상과에 원래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었는데, 더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호신에 있는 기독교 상담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학우들이 있었는데, 네, 선배님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한번. 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검색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대학 졸업하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단 3급 자격증 이고요. 그리고 이제 2급은 석사를 졸업하거나 좀 경력이 있으면 2급에 딸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 상담 자격증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가장 국가에서 어쨌든 국가 자격증이라고 있는 거여가지고,
어쨌든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우님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꼭 청소년 상담사를 뭐 내가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딸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 자격을 꼭 많이 누리시고 이 자격증을 꼭 땄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잠깐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이 졸업을 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셔서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졸업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번엔 한 10월경에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고, 네, 보고 나서는 이제 보는 걸 이제 필기시험이라고 하죠.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면접이 또 있어요. 아마 그해 12월쯤에 아마 면접을 또 보셔야 되고, 또 면접 보고 나면 또 자격 연수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할 때는 한 2주 정도, 저는 서울에 가가지고 연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자격 연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있어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네요. 시험 응시는 사상과 4학년 졸업 후에 가능한 건가요? 졸업하는 해에 그때 졸업 예정자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졸업 예정자면은 4학년 때 응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4학년인 연도에 10월에 시험이 있다면 그게 응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죠. 그러면 졸업 예정자니까 그때 응시 가능합니다.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그리고 저희가 상담 자격증 중에서도 국가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말고도 한국 상담학회에서 학회에서 나오는 전문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은 이제 학회에서 계속 수련받고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는 오유환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유환 교수님이 수련 감독자로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 아무래도 이제 수련 감독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비용도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 있는 오유환 교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수련이나 할 때 되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학우님들은 꼭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2급이 있으시면은 이제 상담 기관에 취업할 때 엄청난 큰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회 되시면은 꼭 따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질문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라고 적혀 있네요. 사례하고. 네네네. 이제 방금은 이제 뭐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라고 했는데 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보람찼던 상담 사례가 있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보람찬 상담 사례. 네, 저 가장 보람찬 상담 사례는 이것도 일시보호소 운영 우리 가출한 친구들을 보호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한 18년도에 만났던 사례였는데 이제 그 친구는 가출해서 이제 가출해가지고 일시보호소에 온 친구이자 또 아까 제 사업 중에 사랑의 교실로 이제 제가 만났던 폭력으로 해가지고 의뢰되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아이가 저 일시보호소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보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가출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가출팸을 형성을 한다거나 이제 좀 집에 나온 지 참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아요. 하다라는 것이 이제 뭐 친구네 집을 간다거나 뭐 어디 뭐 자기네들끼리 놀고 돈이 없어서 온다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뭐 먹어봐야 라면 같은 거 먹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면 그냥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뭐 스팸, 계란에다가 스팸 이렇게 붙여서 준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밥을 이렇게 제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네, 저희 일시보호소에 와서 이제 똑똑똑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스팸이 너무 기억나서 스팸 먹고 싶어서 왔다 하는 친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에 그 친구들 보고 저는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아, 나의 이렇게 사소하게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줬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나를 찾아와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제공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있으셨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사실 우리 친구들 만나는 사례가 굉장히 쉬운 사례는 아니에요. 가출한 친구들도 거의 고위기 친구들이고 사랑의 교실을 만난 친구들도 거의 고위기 친구들을 많이 저는 만나고 있는데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한참 코로나 광주 지역이 심했을 때 7월, 8월경에 저희 모든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나 모든 저희 센터나 모든 기관들이 휴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휴관을 해서 이제 저희 센터만 원래 보통은 휴관을 하고 일시보호소는 거의 휴관을 많이 안 하긴 했었는데 마침 일시보호소까지 휴관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링 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친구랑 아빠랑 뭐 이렇게 폭력 사건이 있어서 분리가 필요하다. 혹시 이제 일시보호를 가능하냐 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휴관 상태라 일시보호가 되지 않은 상황.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상담 지원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느 지구대를 가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선생님 또 경찰관이랑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론은 이 친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일시보호였고 긴급 분리였는데 저희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 행정명령상 이제 일시보호소가 이제 휴관 상태로 인해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던 거.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저로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참 도와주기 어려웠던 그 환경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네.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동근 학우님께서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오히려 나이가 저는 많고 나이가 많으시면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오히려 상담할 때 내담자들에게 또 학부모님들 만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어떤 인상적으로도 신뢰가 좀 더 네. 그런 측면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저 같은 경우 이제 고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기 애들의 다른 부모님들도 솔직히 조금 좀 과격하시는 편이셔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젊은 애가 뭐 얘기를 상담을 하냐, 뭐 경험이 있냐,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실 때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좀 신뢰롭지 못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오히려 나이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동근 학우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청소년 상담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딱히 사실 뭐 자세나 마음가짐이라고 하기에는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고,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왜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 이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발동을 시켜야지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도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아이를 내 내담자라고 딱 했을 때 정말 진심과 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시고 이제 경험하시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만의 전문성도 키우는 것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상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또 이제 계속 나만의 것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실적으로.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전혀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이 어쨌든 출근을 제가 조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짬짬이 그 시간들을 조금 더 해서 저는 이제 올해 저의 계획은 이렇게 여러 상담에도 여러 학문 이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프로이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나만의 이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긍정심리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자 해서 이제 출근 전 20분 정도 이제 이론책을 먼저 일단 지금 2월이니까 이론책을 먼저 지금 공부해보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동료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제 이론, 프로이트면 프로이트, 애착 이론이면 애착 이론, 게슈탈트, 이렇게 이론적으로 각 센터마다 이렇게 공개 사례 발표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수련받고 하는 기관. 그래서 그런 기관도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께서 지금 이제 선배님만의 상담 이론을 좀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긍정 심리학 맞나요? 네. 혹시 이제 그렇게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네. 저는 긍정심리학의 그 이론 중에 또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감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좀 스물스물 막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론이랑, 조금 행복에 대한 이론이 또 어떤 걸까, 조금 더 저 스스로 좀 행복하고, 좀 감사가 좀, 넘쳐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긍정심리학을 공부할까? 제가 애착 이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애착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할까 하다가 우선은 긍정심리학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왔네요. 네, 손동건 학우님입니다. 상담 때 초등생과의 세대 차이 느끼는 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청소년과 어떤 세대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네, 세대 차이는 당연히 느끼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요즘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데에는 저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TV도 잘 안 보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유행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세대 차이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가 말하면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의미냐, 선생님은 그런 거 잘 모른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 또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이제 관심 있게 저는 또 이제 상담 끝나면 또 계속 찾아봐요. 또 그 다음 만났을 땐 저 또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안 느끼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이, 세대 차이 이런 얘기를 소동가부님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렇게 연배가 있는 학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중반인데 저도 10대들하고 세대 차이 느낍니다. 별로 그렇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세븐틴 오빠들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전 세븐틴이 그냥 영어 17로만 알고 그룹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선배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도 기죽지 않거든요. 나중에 공부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할 때 노력하면 되니까 세대 차이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호남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과를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복지하고 상담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우선은 어쨌든 자격증을 둘 다 취득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사실 지금 현장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나 전문 상담학회 이렇게 상담사 자격증도 따로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회복지 어쨌든 저희 졸업하면 2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공부하면 1급을 딸 수 있으니까 1급은 무조건 꼭 따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 뭐 상담 자격증 둘 다 딸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점이랑, 그리고 사실 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우리에게 넓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실제로 그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도 상담 플러스 복지, 또 복지 플러스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실 복지하고 상담은 각자 개별적인 그 학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고, 저는 어쨌든 서로 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장점을 네, 꼭 꼽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네. 뭐 매번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복지와 상담은 서로 따로가 아니라 연관이 많이 되는 과목이고, 제가 폭도 넓고 깊이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말씀하시지만 1급 꼭 따라고 하시네요. 모든 멘토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말입니다. 1급, 사회복지사 1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또 질문이 왔는데요. 청소년들,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받기 전과 받기 후 변하는 게 많이 느껴지냐고 물어봅니다. 네, 엄청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선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상담 의뢰돼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상담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솔직히 별로 많이는 없고요. 뭐 엄마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뭐 어느 기관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이 거의 보통 많이 있고, 아니면 솔직히 전화 상담을 통해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요 해가지고 상담 연결된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온 친구들이 거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비내담자라고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끌려왔으니까 당연히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 행동, 그 상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매 회기마다 과제를 내준다거나 할 때도 그 아이가 과제를 이뤘을 때 그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것도, 네, 거의 상담 회기가 끝날 때쯤에는 네, 그것이 바로 발견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걸 그 청소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면은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지만, 사실 청소년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의 요인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거나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초에 계속 기사 볼 때마다 계속 아동학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아동학대가 좀 학대 의심이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임이라거나 폭력이라거나 언어폭력이라거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막 좋긴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 보호자와 이제 아이가 만약에 혹시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저희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제 발견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부모님한테 알리진 않고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와 같은 기관에 저희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선배님께서 어떤 질문을 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후배들 중에는 선배님처럼 청소년 상담을 준비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실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학부 때는 이렇게 뭐 상담기관에 가가지고 상담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사실 경험 쌓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아직 1학년, 2학년 때부터 복지를 할 건지 상담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장에서 조금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각 학년마다 배우는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아동복지론 배우는 학기가 있을 거고, 노인복지론 배우는 학기가 있을 거고, 뭐 장애인 복지를 배우는 그 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기에 맞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플러스 이제 현장 경험은 이제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나가서 경험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노인복지는 뭐 어디 노인 그 관련된 기관을 간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양한 그 복지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3, 4학년 돼서는 그때, 내가 그때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 경험이 나한테 좀 맞다, 안 맞다가 그때 조금 판가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현장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 경험 안에서도 좀 그 공권력 있고 좀 공공기관이나 조금 큰 기관으로 가셔가지고 그래도 나의 경력 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계속 말했던 것은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랑 그 사회복지사 1급은 꼭 따시고, 사회복지 1급은 상담 아니어도 꼭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도 꼭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통이나 학교 생활인데요. 이 소통은 제일 먼저 일단 교수님들이랑 많이 친해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안에서는 어쨌든 박일련 교수님이 가장 많이 학과장을 계속 오래 있으시고 계속 중심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교수님들이랑 어쨌든 많이 친해지시고 연락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후배 안에서도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 선배랑 만나는 현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후배랑 이게 굳이 뭐 엄청 친구처럼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저 우리 학교 선배님이셨는데만 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누구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꼭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다는 생각 들고 교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활동도 해보고 저 활동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학생의 경험도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뭐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여튼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누리시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학부 4학년 동안만 누리셔도 충분히 많이 누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학문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도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뭐 다양한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꼭 자기만의 그런 이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배님께서 엄청 마지막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저희 학우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항상 듣고 싶어라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답안을 해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멘티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분씩 오늘 저 하나 더 월급 수입이 얼마 어떻게 되시는지. 저 수입은 참 제일 뭐 땀나게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랑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 초반 받고 있고 거기다가 정규직이다 보니까 명절 수당 같은 것도 거의 한 60%에서 80% 명절 수당만 해서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2,600, 700 되시겠네요. 네. 그래도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제일 구체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제일 구체적이고 네.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오늘 이제 멘티들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멘토는 저희가 다 소감 한 번씩 나누는 시간을 네네. 이제 슬슬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우영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고희영 강사님 영광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스태프들 또한 전문성이 느껴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육태 학우님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이나 청소년 위기 가정이 있을 때 제 생각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생활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분리하실 때 그런 걸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청을 해서, 일단 입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요청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그 분리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이상 보호자에게 꼭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이렇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안에서도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래서 우리 아이랑 싸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분 어머니 상담도 물론 다 하고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근데 부모님과 연락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도 다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왔으면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니까 부모님들께 꼭 연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아이들이 말하죠. 아, 선생님, 저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싫어요. 엄마 그럼 또 집에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아이를 어쨌든 최대한 달래죠. 이제 이렇게 좀 달래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은 저희는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빛고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 이런 사례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동학대 사례가 들어오면 그 사례 판정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교수들, 사회복지 전문 교수들도 계시고 상담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또 교육청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굉장히 폭력적이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친권을 박탈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홈으로 이제 보내도록 결정을 하죠. 거기서 아동학대에서 어떤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저희도 부모가 그걸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술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냥 죽을 때까지 팬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아동학대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거 꼭 여러 번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도 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판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경우는 경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법적인 처벌도 받으면서 상담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런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모님이 키워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정유찬 학원이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자 원사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배님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성도 좋으시고 굉장히 자존감도 높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선배님 저희들이 부럽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장님이셨어요. 네, 아까 들었어요. 네. 네, 현 학생회장하고 전에 뭐, 학생회장 같이 있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좀 내려봐 주세요. 아, 네.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윤아 학우님께서 선배님 상세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 감사드려요. 현직에 계신 분께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소감 나눠주셨네요. 네. 근데 다음으로 이어서 하정희 학우님께서 오늘 초대된 선배님이 질문이나 의문점에 대해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시원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네, 교수님들과 스텝 저희한테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청꽃다운 학우님께서 늦게 들어왔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서동건 학우님. 네, 선배님 오늘 좋은 멘토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사회복지상담학과를 다니면서 좀 망망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선배님의 그 멘토링을 듣고 저는 지금 현재의 꿈은 뭐냐면 나이를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노년에 무료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스태프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승열 학우님. 오늘 평소에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선배님의 그런 현실적인 답변들이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연 학우님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늦게 들어와갖고요. 한 30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것도 나이 때문에 걱정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께서 또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은신학우님께서 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박미라 학우님께서 위계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 모습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교수님, 진행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최정희 학우님께서 현장감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도 오늘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멘토가 아주 저희가 진행할 것도 없을 만큼 선배님께서 진짜 좋은 멘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예, 오늘 저녁에 우리 선배님과 식사하면서 연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우리 선배님들이 오시는 선배님마다 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졸업한 지 또 꽤 오래되신 우리 졸업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졸업하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정말 바쁜 시간에도 와서 또 우리 후배님들에게 또 열정을 또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도 더 좋은 선배님들 또 앞으로 이제 또 더 좋은 선배님들을 다시 한번 모셔서 더 긴밀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갖고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현장에 있는 선배님들 기관을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선배님들이 계신 기관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 상담에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좀 안내를 또 앞으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졌습니다. 오늘 두 명 MC님 또 오신 우리 강사님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성연 학우님께서 편입생인데요.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과 지침이 참 많이 도움이 돼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사회자이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소감. 이제 동계 비대면 온라인 이제 진로 멘토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회를 부탁받았을 때 좀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한 회기 하면 할수록 이게 현장에서 내가 직접 선배님 옆에서 멘토를 받으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저는 지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님하고도 같이 저희과 회장님하고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하고도 함께 이렇게 멘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이제 마지막 멘토링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적은 시간 아닌데 매주 4회기까지 항상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훈 교수님. 박경훈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예,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기까지는 오로지 학우님들을 위해서 이게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오로지 재학생들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졸업한 선배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리고 오늘 오신 강사님도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을 1부로 하고 다음에는 2부로 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두 MC분들도 너무 이 역량을 잘 발휘하고 살려서 뭐 사회복지든 상담 현장에 가셔서 언제든지 마이크를 확 잡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기회지 않습니까? 연습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줌으로 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에도 모셔가지고 현장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해서 현장과 학교가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많이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하고 안 주신다 그러면 다른 데 펀드라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감 우리 이제 네, 마지막, 선배님도 마지막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그 하상코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학우님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참 그래도 오늘이 저에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세사 욕구도 있었는데 애사심도 갑자기 또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많은 것들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저와 우리 학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우께서 멘토링이 거듭될수록 좋은 정보가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학생회 선배님, 졸업한 선배님, 그리고 호신대 교수님 모두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숨겨진 채널이 숨겨진 채널. 송선영 학우님 아까 안 하셨어. 송선영 학우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채팅으로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이야기 안 된다. 소리가 지금 안 들리네요. 예, 소리가. 예. 아까 그 정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좋은 시간은 선배님의 도움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의 도움도 있지만 학생회와 저희 과 그리고 학교가 다 도움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저희 멘토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개강 날인데요. 모두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수강 신청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기 때 코로나도 끝나서 학기 때 다 좋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